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토크,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아마추어들의 준 전문가 포스프레 방송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8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길다. 아직은 바뀐 게 적응이 안 된다. 한두 마디 더 넣은 것 같아. 네, 영화 잡담이 영화 잡담 또 들어갔어. 영화 잡담 그래. 그럽시다. 점점 길어져. 영화 잡담은 맞으니까. 네, 그렇죠. 네, 특별 수사. 오늘은 이제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저희가 처음에 이제 볼 텐데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시사를 보고 왔는데. 네. 지난주 맞나요? 지난주. 지지난주 아니에요? 지난주. 한 달은 된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사실 제가 뭐 영화를 보면서 이런 사람도 참 드물 거예요. 그죠? 영화 스토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스토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냥 스토리는 저한테 주는 정서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요? 사실 뭐 이런, 아까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건 숫자들이랑, 그 다음에 그냥 뭐 감독에 좀 관심 있고. 뭐 그런 거지. 굳이 되게 독특하네. 이야기의 서사라든지 감정선이라든지 굳이 따지고 보자면 한 2번 정도 보면서 한번 정리는 하겠는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안 중요하군요. 저 별로 중요하지 저는 않아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보고 나서 딱 중요하게 느껴지는 지점은 뭐예요? 그 감정선인 거죠. 감정이 어떤 느낌이 왔냐? 그렇죠. 이게 뭐 영화 안에서의 감정선을 어떻게 악으로 맞춰가냐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고. 나한테 결과적으로 어떤 감정을 주는가. 그래서 자기가 느낀 몰입.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제 곡성이나 아가씨 같은 게 저는 안 볼 거다라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저한테 주는 감정이 불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싫은가 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몰입은 되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몇번 방송을 해보니까 승구 씨 같은 경우는 딱딱딱 들어맞는 걸 내가 발견해내서 여기까지를 다 맞춰놨구나 해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 그 우리 황 대리는 처음에 곡성 봤을 때는 엄청 막 이게 뭐야 막 화를 내다가 근데 좀 시간 지나니까 근데 이거 계속 생각하게 되고 이 느낌이 가시지 않으니까 이거 괜찮다로 생각이 좀 바뀌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몰입이 돼서 느껴지는 감정의 강도가 셌으니 이건 연출을 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이 의도한 바가 있잖아요. 감독이 의도한 바가 그 황대리의 기분을 거스르면 굉장히 싫어하고. 근데 저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든지 이런 건 상관없고 나는 그냥 그 스토리라인, 그 서사 구조가 나를 시계를 안 보게 하고 뭔가 따분해서 죽겠는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이야기에만 계속 빨려 들어가게만 해주면 뭐 나를 가지고 어떻게 놀든지 말든지 그거는 별 상관없다. 약간 이제 그런 편이어가지고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치면은 주된 인물이 얼마나 진지하게 다뤄지느냐를 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술성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가씨 같은 경우에 이 여자 두 명이 정말로 주된 플롯을 다 가져갔느냐. 그래서 정말로 얘네가 꿈에 그리던 구원을 얻었느냐 했을 때 다른 부분이 더 중요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싫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인물이 얼마나 진지하게 다뤄졌나? 저는 그냥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싸 보일 수 있는데 진짜 딱 돈값. 돈값 10,000원을 냈는데 내가 그냥 10,000원 내고 인조했다. 그냥 그냥 재미있었다. 그쵸. 하면 그냥 땡. 그러니까 재미라는 게 그러니까 각자 느끼는 재미가 어떤 지점이 완전 다른 재밌으면 거지. 좋은 건데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지점이 다른 거죠. 전 유열이 낭자에도 좋고 다 좋으니까 이야기가 앞뒤가 맞고 내가 그러니까 흡입될 수 있게. 짜임새가 있는. 짜임새가 있고 이야기 자체가 나를 흡입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에 내가 계속 재밌게 들을까 하는. 그렇게 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황대리가 굉장히 예술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상관없대잖아. 그러니까 어떤 나를 사로잡는 어떤 이미지든 거 느낌 막 음악의 사용 막 이런 걸로 딱 보는 순간 몰입시켜주는 걸 중요시한다니까. 그러니까 약간 두 분이 코드가 약간 비슷한 것 같고. 나랑 황대리. 승국 씨하고 저하고 코드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여기서도 수도 승국 있죠. 씨하고 저하고의 코드는 저는 유혈이 낭자하거나 공포거나 이런 것도 걷어내고 그냥 산뜻하거나 유쾌하거나 이런 느낌의 스릴러거나 아니면 뭐 로맨틱 코미디거나 드라마거나 액션이거나 뭐 요런 그냥 딱 보고 깔끔하고 경쾌한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고 승국 씨는 그거보다 조금 하드하더라도 저는 그냥 이야기 자체를 좋아해요. 이야기 자체만 잘 맞아 있으면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 황대 두 분은 약간 조금 더 예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좀 부각해서 보시는 것 같고. 이게 예술적인 취향인가? 아니 그 예술 운운을 우리 황대리한테 넘기려고 난 황대리한테 그 예술 운운을 넘기고 나는 그냥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잘 다뤄졌냐 뭐 자꾸 그런 게 이제 자꾸 궁금해지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승구 씨처럼 그래서 아기가 안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그래서 100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가 너무 마음에 들면 그 영화 너무 좋고 또 반대로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100가지가 다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곡성이 그런 거지 딱. 감독의 그런 의도. 곡성은 약간 이렇게 변하고 처음에 한 가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영화가 너무 싫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뭐 괜찮은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나마도 뭐 괜찮은 지점이 또 있으니까 그 괜찮은 지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또 영화가 좀 괜찮아졌고. 그러면 이야기의 만듦새가 가장 중요한 우리 연변천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전에 전회에서 말한 것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고 추천하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그냥 없던 얘기는 아니다. 없던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 얘기를 그냥 재밌게 잘 해서 불편하지 않았다. 중간에 막 예를 들어 완전 논리 들어가서 아기가 딱딱딱딱 맞고 그런 거는 거슬리는 건 있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될 때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뭐가 재밌다는 거야? 라는 부분은 저는 없었어요. 황대리님은? 왜 웃고 있어? 웃고 있길래. 지금 뭐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바로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을 반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뭐냐면 저는 이 영화의 이야기 플롯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플롯에 문제가 될 건 없죠. 이 영화의 플롯이 문제야. 그래서 난 마음에 안 들었어. 어떤 점이요? 그래서 약간 근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이렇게 한겨레에서 영화 너무 길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뭐냐면 작년에 흥행했던 영화 10편이 있다고 칩시다. 그 10편의 영화들이 모조리 다 2시간을 넘었어요. 영화 몇몇을 말씀드리면 1위 베테랑 2시간 4분, 암살 2시간 20분, 어벤져스 2시간 21분, 다 2시간이 넘었거든요. 이 영화도 2시간입니다. 아, 그래, 맞아요. 이 영화도 정확히 2시간입니다. 조금 길더라. 길었네. 그래서 뭐 이 러닝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선행 학습된 그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명작이고 거장 감독이 만든 영화라 그러면 긴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긴 영화면 뭔가 작품성이 좋아 보이는 그런 후광 효과를 기대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 내에 보통 일반적으로 영화 한 편이라 그러면 100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이 안에 끝낼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늘어났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뭐 그래도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영화들이 2시간 분량 이상을 채우려고 이야기를 거기에 맞춰서 늘린다. 왜냐하면 긴 영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영화 중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가 길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는 시간 때우는 용도로도 쓰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거든요. 러닝타임이 길다고 더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짧다고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같은 가격이면 타르가 많이 든 담배를 피우는 게 이득 있다 뭐 이런 건가? 그런 건가 보다. 그런 건가 보다. 네, 그런 건가 보다. 공감되진 않는데? 정성적인 걸 지적하죠. 정량적인 걸로 좀 지적하자면. 그래. 같은 값이면 오랫동안 시간 때울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영화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뭐 취향 존중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망한 게 아닌가.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플롯이 질질 늘어지는 거죠. 벌써 엔딩이 한 3개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 그러니까 엔딩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굳이 또 엔딩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찾아가가지고 막 두부를 먹여주면서 설명하는 거 또 나오고. 이미 끝낼 수 있는 엔딩이 막 2-3가지가 있었는데 이 플롯이 계속 장하게 늘어지다 보니까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었다. 지나치게 설명적으로 되고. 좀 너무 진부한 설정들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이런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를 저는 보면서 느낀 게 전체적인 악의는 맞춰놨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의가 안 맞아가지고 딱 튀는 거는 없는데 그게 이제 진부하거나 좀 자기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목욕탕에서 싸워. 근데
막 그 손발이 묶여가지고 뭐 비닐봉지가 머리에 씌워져서 질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막 악다군을 쓰니까 파이프가 갑자기 퍽 풀려가지고 부서진다거나 아무리 찜질방이라지만 파이프가 부서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부서졌는데 그 파이프에 녹물은 나와. 그럼 뭐 이런 디테일은 챙겨. 미술팀이 해놨겠지. 그렇죠. 저는 근데 또 약간 다른 생각인 게, 그러니까 뭐, 플롯은, 그러니까 악의는 다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플롯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이 들어가야 할 장면들, 그러니까 얘가 여기 왔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런 일, 그러니까 너무 어디서 본 장면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공식대로 간 거죠. 제 생각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공식대로 갔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이 다음 장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사건의 추이는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 플롯이 문제가 아니라 그 플롯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감정을. 설득을 못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플롯보다는 캐릭터 구축이 안 된 것 같아요. 주인공의 캐릭터가,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나쁜 놈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실은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 애잖아요. 김명민이. 심지어 성동이 말하기를 저놈은 신이 내린 사무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 능력은 뭐며, 그리고 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얘가 이렇게까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야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인이 뭐며 별것도 아니었어 보니까. 사실 설명해주는 시퀀스가 있긴 하지만 그게 별 설득력이 없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장면들이 없는 장면은 하나도 없고 순서도 다 맞는데, 뭐 예를 들면 좀 어이없게,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장면이 뭐 파이프가 툭 떨어져가지고 도망간다든가 뭐 이건 또 이제 다른 얘기죠. 그걸 꼭 굳이 그렇게 썼어야 되나? 그런데 그 이전에 들어가야 될 장면들과 이 플롯의 순서는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그 안에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있다. 아버지. 그 김상호. 그 사람만 사람이고 딴 사람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냥 자기 롤만 하고 있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캐릭터 구축에 좀 문제가 심각하게 있지 않았나. 그래요. 네. 저는 그러니까 김명민이 굉장히 유능한 사무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방식, 그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야, 감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좋은 얘기가 됐을 텐데. 그게 사실은 좀 없잖아요. 네, 어떤 때는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똑똑하게 문제를 해결해야를 기대하고 보는데 갑자기 야구방망이를 꺼내가지고 막 갖다 막 때리고 막 전기 충격기로 막 고문하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저런 방식은 굳이 제가 아니어도 유능한 사무장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어요. 캐릭터 얘기인 거지.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 명 건너왔어.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저번 주에 봤잖아요. 그 저번 주 본 직후를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직후에는 저도 막 이런저런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설정상에 이런 거 눈에 세부적으로 보이는 거나, 뭐 예를 들어, 인천시 반을 먹여 살리는 기업의 그 총수의 집인데, 거기에 야구바타 들고 그냥, 야구바타 뭐 그냥 깨고 들어가는데 경호원 하나 없고, 막 새콤이 울릴 텐데 그 부잣집 회장님이 쓰는 새콤이랑 일반 새콤이랑 똑같아서 새콤이 바로 들어닥치는 게 아니라 전화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건 좀 세부 설정들이 조금 너무 저거 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했던 게 지금 생각났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모든 걸 지금 말씀하시기 전까지 제가 다 까먹고 있었던 거 보니까 그냥 난 크게 저건 아니었나 보다. 그때 오히려. 본 직후니까 막 할 얘기가 많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사실 들어갈 때도 약간 예고편을 보고 느껴지는 스멜이 있잖아요. 이 영화는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에 그냥 기대했던 그냥 이런 영화겠지 했던 게 그냥 그대로 나와서 나만 그냥 큰 그게 없었나 보다. 사실은 이런 하나하나 아기가 안 만든 걸 따지기 시작하면 되게 뭐가 많은데 예를 들면 마지막에 그래서 딱 녹음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거기서 개그를 넣었어야 되나. 성동이 야 사실 이번에 녹음이 안 됐어. 뭐 그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부터. 그러니까 거기서 웃기긴 웃겨요. 근데 피식 웃게 되고. 그리고 웃겨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진짜 똑똑하다가 아니고 되게 우연적인 사건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포켓 안에 들어있는 녹음기가 아니었으면 이거는 사건은 사실 해결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니까 뭔가 이게 이 주인공이 정말 일망타진하는 거를 기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술하게
그냥 통쾌함이 덜하죠.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생각해보니 플롯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 그러니까 장면 연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명민이 린치를 가한 그 폭력배들. 근데 걔네가 결국은 박혁권이 연기한 형사를 죽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게 가슴에 이렇게 팍 명치를 때려서 그 반지. 그것도 되게 우연이잖아요. 그거 보고, 근데 걔네는 왜 그걸 거기 남겨놨냐는 거지. 그리고 김용민을 왜 살려줬으며. 아니, 그리고 실제로 반지를 끼고 때려봤을까? 실제로 반지를 끼고 때리면 그렇게 문양이 정확하게 남나요? 그럴 수는 있겠으나 설득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거를 싶은 생각이 좀 때려서 들어요. 그렇게 남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남게 하려면 도장 찍듯이 꾹 눌러야죠. 그래야 그렇게 무늬가 남지. 빵 때리는 게 아니라 얘 이놈 세게 눌러야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아요. 김영애가 결국은 총 달라고 내가 처단하겠다고 한 다음에 김내와 머리를 팍 헤드샷 한 다음에 김명민은 왜 배를 쏴? 머리 쏘면 죽을 텐데. 헤드샷 살려준 거잖아 알고 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캐릭터만 문제가 아니었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볼 때 기대치를 확 낮췄나 봐요. 애가 뭐 우당탕 쿵탕 하고 그러면 나쁜 놈이 더 나쁜 놈 잡는다로 보자 해서 봤나 봐. 근데 제일 불만이었던 게 근데 주인공 캐릭터 하나는 뭐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오히려 이제 나머지 캐릭터들은 다 엉성하게 막 지나간 것 같은데 그냥 김상호 씨를 위한 영화가 아닌가. 오히려 저는 김상호 씨가 이제 교도소 안에서 막 격투를 하고 막 칼에 찔려가지고 막 그러다가 결국 이문식을 제압하고 절규하는, 그거 할 때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이 영화를 통틀어서 그 장면이 그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진짜 좋았어요. 사실 그 내용이 주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제목이 말씀드렸지만 감옥에서 온 편지였거든요. 원래 제목이 감옥에서 온 편지였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사람인 그 아버지 김명민과의 관계에 오히려 집중되어 있었던 영화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이제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가면 그럼 김상호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사형수에게서 온 편지와 그걸 받은 이 사무장의 관계에 치중하면 이야기가 뭐 진행이 될 수가 없지. 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얘는 이걸 유명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비슷한 영화들 되게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수준에? 작년에 성남 변호사들 이런 영화들 이거랑 되게 비슷했고. 근데 오히려 성남 변호사는 더 아기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혀 다른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황해 같은 경우를 보면 황해를 곰곰이 영화를 다시 보시면 황해에서 해결 안 되는 플롯상의 구멍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랑 이제 뭐 영화의 분위기는 완전 다르지만 그 플롯의 엉성한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 근데 황해는 괜찮은 이유가 거기서 이제 아까 황 대리님이 영화를 볼 때 제1 기준으로 생각하는 몰입감, 현실감, 리얼함, 감정 그리고 뭐 제 식으로 말하자면 캐릭터가 확 남으니까 그게 이제 진짜 같이 보이니까 그게 이제 주는 감동이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베테랑 같기도 하고 변호인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저는 그냥 참고했을 만한 영화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되게 좋은 장면인 감옥 샤워실 격투씬은 이스턴 프로미스라는 영화가 막 생각이 나요. 뭐 거기 이제 전라로 이제 비고 모텐슨이라는 배우가 액션씬을 벌이는 이제 증기탕 장면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잠깐 생각도 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보면은 김명민 배우가 딱 불량배들한테 린치를 당하고 이렇게 칼로 코를 탁 베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되게 유명한 영화 중에 차이나타운이라는 우리나라 영화 말고 그 영화에서 잭 니콜슨이 탐정인데 캐면 안 되는 걸 더 깊게 팩해다가 여기까지만 해 하는데 코를 탁 베거든요. 그대로 이제 반창고를 하고 나오거든요. 뭐 그런 캐릭터에서 갔다 온 거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영화 첫 예고편을 보자마자 매튜 맥커너이가 주연을 했던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걔가 원래 무슨 전직이 뭐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변호사로 있으면서 링컨 컨티넨탈 되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애들 약점 잡아가지고 뒷돈 받고 막 해결해주고 하는 이런 애로 나와요. 김명민이 처음에 이제 BMW 딱 몰고 경찰서 와가지고 필요하면 나한테 해. 아무한테나 명함 다 주고 얘 약점 좀 잡아서 막 이렇게 신이 주신 사무장의 능력을 막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따와서 딱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면을 막 넣어놓긴 했는데 연결이 안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는 이 캐릭터가 이때까지 그래서 그 씬들이 구축해 놓은 얘의 어떤 능력으로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그냥 야구바따랑 전기 충격기 있는 애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일
방식으로 해결이 되니 그런 정도의 수준의 영화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어쩌면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보고 말라는 건가? 장사가 돼서 자꾸 이런 정도의 버젯에 이런 정도의 내용의 영화들이 나오는 건가? 전 그래서 편하게 보긴 했는데 만약에 제일 아쉬운 거를 해야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던 이야기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늘 봤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얼굴로 진행되는 것뿐이었구나. 네, 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쉬웠던 게 영화의 디테일은 없지 않더라고요. 그 코 칼로 하고 난 다음에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반창고의 디테일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반창고를 뗐을 때 상처의 디테일이 처음에는 반창고다가 그거 떼고 나면 큰 상처로 있다가 그다음 밴드로 줬다가 그게 이제 상처가 조금 아물어들면서 그 아물어드는 게 시간상으로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 저렇게 되게 꼼꼼한 디테일을 신경 쓰는 사람인데 커다란 시나리오 자체 디테일은 덜 했을까? 왜냐면 저는 제일 걸렸던 게 그 검사를 옆에 당신한테 여태까지 준 돈이 얼마고 키운 돈이 얼만데 이렇게 근데 인천지검의 부장검사로 가면 잘 나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 인천 대해제철 정도 되고 돈을 줘가지고 그렇게 장학생으로 키워서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그랬으면 사실 인천 부장으로 하면 안 되고 중수부. 무슨 중앙지검에 있는 다른 부장이든지 뭐 이렇게 설정을 갔으면 이거는 쓸데없는 디테일이긴 한데 저는 그걸 보니까 인천 부장이라고 나와요 거기? 아니 인천 지역의 검사로 나오고 뭐 부장검사니까 그냥 저 정도 부장검사면 인천에 가신 부장검사면 저렇게 대해제철에서 막 가서 막 할 만큼의 인물은 아니다. 조금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쓸데없는 디테일이기는 한데 그냥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류승환 감독 같은 경우도 빡세게 취재를 해가지고 뭐 최철기 반장이 뭐 부당거래 같은 경우 나오잖아요. 맞아요. 광수대 1팀, 2팀이 막 싸우고 맞아요. 얘가 승진하니까 얘가 뭐 때려 부시고 영장 받아가지고 와서 까고 막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거든요. 맞아요. 선물로 시계를 주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한 디테일이어서 보면 볼수록 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디테일이 살아있구나 이런 걸 이제 느껴졌는데 이번 영화는 보면서 전체적인 크게 신경 써야 되는 디테일은 조금 떨어지고 근데 디테일이 아예 없는 것 같으면 반창고가 그냥 막 들쭉날쭉하고 상처가 들쭉날쭉하면 아 원래 디테일이 그냥 없어서 그냥 만들었나 보다 생각할 텐데 또 그런 게 아닌 사소한 디테일은 또 살아있는 걸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오래된 파이프를 팍 뺐는데 거기서 녹물은 쭉 나온단 말이야. 굳이 그걸 녹물을 안 집어넣어도 되는 그런 데는 또 디테일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스태프들은 각자 할 일을 잘한 거죠. 다 잘한 그러니까 거지.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연출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연출자는 이 정도면 말 되지 않아? 하면서 장면에서의 재미를 주는 걸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공산이 큰데 그 이유는 본인이 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이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받고 막 그리고 이제 김명민 주연 배우가 캐스팅돼서 막 할 때 어쨌든 아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오래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들어갔던 아이디어 빠졌던 아이디어 뭐 들어갔던 장면 원래 있었는데 빠진 장면 뭐 이건 너무 설명적이다 이래가지고 막 들쭉날쭉해서 막 굉장히 많이 고쳤을 거예요 아마 짐작건데 짜잘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줄기까지 예를 들면은 거기 이제 대제철 사모님은 나오는데 사장님만 사장님 안 나오잖아요. 그 아예 원래 그런 시나리오 단 한 장면도 안 나왔을까?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빠졌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이야기를 그래서 그러면 심플하게 정리를 하고, 어차피 디테일을 막 살려서 취재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라면, 통쾌함과, 그럼 이 통쾌함을 줄 수 있는 우리 주인공은 다른 수많은 비슷한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가만 집중했으면 되는데, 이것 들어가고 저것 들어가고 하니까 이걸 다 잘 갈무리해야 되니까 플롯 포인트만 딱딱딱 정확하게 필요한 장면을 막 집어넣고 그럼 여기서 웃겨줘야지. 근데 여기서는 조금 진지해야 되잖아. 얘 멋있어야 되잖아.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보고 나면 어떨지를 잘 그리지 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생각보다 안 웃겨요.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빵 터지면서 빵 뭐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성동일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성동일 원래 캐릭터도 있고 네네. 가발이 돌아갔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생각보다 안 터지더라고요. 별로 웃기지 않고 그래서 제가 좀 사실 또 한 가지 더 준비해왔는데 이거 제가 잘 정리해서 말할 자신이 없어요.
한번 그렇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마케터가 만든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성공했던 여러 가지 공식들이 영화상에서 보이긴 하는데 심지어 영화 외적으로도 보이긴 하는데 과연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에 관한 부분에서는 의문이 남는 거죠. 일단 제목부터 한때 되게 유행했던 짧게 얘기하고 뒤에 부연 설명 붙이기 이 방식으로 제목을 만들었다는 것부터 작년에 수없이 성공했던 성공 공식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베테랑 내부자들 이런 것처럼 사회의 악을 처단하는 그런 액션, 뭐 코미디 이런 걸 우리한테 통쾌함을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살짝 가지고 있고 포스터에서도 김명민과 김영애 이 두 분의 막 선악 대결 구조로 이렇게 포스터를 잡아놨더라고요. 사실 김영애 씨 같은 경우는 되게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에 그 전까지는 존재감이 많지 않은데 후반부에 잠깐 나오는데 이걸 선악 구조로 이야기를 잘 정리하는 포스터였다면 잡지 않았을 건데 뭔가 좀 마케팅 포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좀 뽑아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러닝타임이 2시간이라는 점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가져가는 맥락입니다. 애플에서 만든 광고가 있잖아요. 애플이 1984년도에 만든 광고 보면 막 리들리 스콧이 나와가지고 막 빅브라더스를 깨는 그런 광고가 처음 나왔을 때 다 반대했거든요. 뭐냐 이 기괴한 광고가 뭐냐 컴퓨터 회사가 다 반대했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엄청난 작품으로 남았잖아요. 근데 이 광고가 만들어진 시기쯤에 인텔에서 만들었던 광고는 뭐였냐면 광고 하나를 만들어 놓고 볼 수 있는 그 시험 집단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매 초마다 매 장면마다 감정이 어땠는가를 체크한 다음에 제일 좋았던 감정만 남기고 나머지 건 빼고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것만 뭉쳐놓은 그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광고는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흥행 공식으로 다 점철된 그런 광고가 결과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호소를 할 수 없었던 결과가 가져왔고 모두가 반대했던 광고였지만 시대 흐름에 맞게 그렇게 풀었던 그 애플의 광고가 사람들이 엄청난 호응을 받았던 것처럼 네.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흥행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나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거. 야, 내가 정리를 해냈네. 그래. 굉장히 공감. 잘했어. 네, 맞아요. 힘들었어. 광해 같은 영화는 사실 CJ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영화잖아요. 엔딩도 딱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생각할 거리도 주고 그리고 중간에 막 슬프기도 하고 웃긴 장면도 있고 약간의 액션도 있고 그게 근데 이제 CJ에서 뭐 투자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시나리오 모니터링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해요. 뭐 씬마다 점수 매기고 여기서 이거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씬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준들이 있고 시나리오 모니터링을 할 때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 흥행이랑 상관없다. 아까 황대리가 말한 것처럼 애플 광고 같은 거 그렇게 나온 게 아니야라고 하는데 광해가 보란 듯이 그런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잘 만들어진 시나리오로 딱 맞게 찍었더니 흥행도 딱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뒤로 그거를 그러면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정작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연출 고유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주제를 이 소재로 어느까지 이걸 강렬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일단 뒷전이고 요 정도면 요 정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것만 해주면 돼. 누구 있지? 이거 뭐 쓴 거 있는 거 누가 어떻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해서 그냥 만들어진 양산형 영화 중에 한 편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게 좀 아쉽네요. 시간을 보내기에는 편히 가서 나쁘지는 않은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걸작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장르 영화 자체가 정말 손에 꼽는 것 같고 그리고 몇몇 정말 특출난 감독들이 그걸 다 이제 몇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되게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머지는 되게 재미없는 영화들을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배 감독님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네. 뭐 그럼 좋죠. 그럼 우리 후원 계좌 하나 만들까요? 한국 영화 시장은 유난히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한때 조폭 영화 용해할 때는 전부 다 조폭 영화만 나오다가 또 지금은 또 조폭 영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조폭이 심지어 깍두기 담근 게 영화로 나왔잖아. 가문의 영광. 그걸 온갖 변주를 해가지고 다양한 영화가 나오던 시절도 있었고, 그게 뭐 한국 영화의 사조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까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베테랑이라든지 내부자들이라든지 사실 암살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사회의 악을 처단해주는 뭐 그런 영화가 이제 유행하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고, 이런 흐름을 타다 가는 게 어떻게 독특한 한국 영화 시장의 그런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지금이 또 아쉽다고 얘기하는 한국 영화의 아쉬운 면들, 아쉬운 영화들이 또 이걸 보완해줄 영화 흐름이 오면 또 그때도 또 그런 것들 막 만들어지고 좀 이렇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작고 그렇죠. 여지가 좀 적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성공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이때 당시에 좀 유행하는
흥행이 어느 정도 보장된 장르를 가지고 계속 만들어 보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또 새로운 장르로 넘어가고 또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뭔가 우리나라 영화판에 시스템이 도입돼가지고 뭔가 착착 돌아가기 시작한 게 사실 9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쵸. 8년, 9년 뭐 이때니까. 뭐 지금 사실 20년도 안 되는 이 역사를 가지고 뭐 1900년도 우리 저 6.25 전쟁 하기 전에 이미 막 대작들을 만들었던 헐리우드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하죠. 네, 저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요. 아직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이제 대기업 자본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영화 완성도를 가지고 가는 그게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이제 관객들이 자기 취향을 확실하게 알고 자기가 원하는 장르가 다양해지면 거기에 맞는 다양한 영화들이 뭐 적어도 본전을 찾아가는 영화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2005년인가요? 제가 취재를 나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참 스크린 쿼터 가지고 얘기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민식 씨를 비롯한 영화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위를 하는 장면에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최민식한테 직접 질문도 하고. 근데 그때 요지가 뭐였냐면 스크린 쿼터를 열면 우리가 다 망한다. 한국 영화가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곧 죽을 거라고 막 얘기를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그래서 그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살아남았고 그 사이에 헐리우드로 진출한 감독들도 있고 뭐 이렇게 죽지 않고 잘 버텨온 걸 보면 그래도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낙관적이라고 생각하고 뭐 전체적인 게 아직 뭐 미흡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더 기대하고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런 영화를 보고 싶거든요. 기꺼이 진짜 우와 이 몇백만 명이 열광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학을 떼더라도 그 엄청난 팬들이 열광하는 장르의 어떤 우리 이제 우리끼리 막 이러거든요. 헐리우드의 영화 귀신들이 아직 안 죽고 살아서 막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막 우리도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근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딱 한철 장사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어떤 영화를 계속 만들어낼 거냐, 우리 회사는 어떤 걸 계속 만들 거냐,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수준에서 이 돈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느냐를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만만하게 괜찮게. 근데 세대가 조금씩 지나가면서 그거를 시스템으로 배운 세대들이 계속 차고 들어오고 하다 보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조금 딸리는지 이제 승국 씨가 아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연변천재가 제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뭐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배우는 느낌으로 앉아있긴 했어요. 뭘 배워? 다 똑같죠. 인터넷 처음에 다 나오는 거야. 신의 이슈를 맨날 찾아보고. 그걸 잘 안 해갖고. 하여튼 저는 언제나 저거지만 지금 들으면서 그냥 정립을 좀 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확실히 영화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고 보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좀 더 말을 안 하고도 있어요. 근데 나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이렇게 말할 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나는 그냥 스토리텔링이 잘 되면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구나. 내가 절대 안 하는. 돈값을 했나?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스토리텔링만 잘 돼 있으면 크게 그냥 뭐 하고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스토리텔링도 안 중요해요. 그냥 보고 재밌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돈값을 한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건 중요해요. 저한테 중요해요. 그럼요. 돈 주고 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돈값을 한다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그게 가장 큰 전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수사 보고 오신 분들이면 뭐 저희에게 이제 동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자유롭게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뭐 시원하게 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방송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화는 저 어떤 거 합니까?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본의 아니게 연달아 한국 영화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뭐 쓴소리를 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라는 영화는 업계에서 돌기로 너무 좋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꼭 보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 영화일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황대리가 선택하면 되게 괜찮더라고요. 뭐. 제가 선택하는 것만 아니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